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지금 제야사학계든 강단사학계든 명나라와 조선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단사학계에서는 명나라는 황제국이고 천자국이며 우리 조선은 속국이고 제후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나라가 조선임을 만천하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15년 3월 5일 첫 번째 기사인데요. 현대의 달력으로 1637년이 되겠습니다. 국역을 보겠습니다. 청나라 사람이 홍익한을 죽였다. 홍익한은 일찍이 장령이 되어 노사를 베어 대의를 밝히고자 상소하였다. 이때 청나라 군병이 침입하여 서울을 떠나는 날 묘당에서 건의하여 홍익한을 평양 서원으로 차출하여 속히 부임하게 하였다. 오델제와 윤집이 잡혀가게 되자 조정에서 평안도사에게 홍익한을 함거에 실어 함께 노진에 보내게 하였는데 심량에 들어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죽을 때 자피를 구하여 글을 지어 그 뜻을 말하고 노인을 꾸짖었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홍익한이 이렇게 지피를 구하여 글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은 조선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명조선국 유신 홍익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대명조선국 이렇게 되어 있죠. 원본을 보겠습니다. 대명조선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신 홍익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명조선국이라고 나와 있죠. 뭡니까? 명나라가 조선이고 조선이 명나라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홍익한의 졸기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적은 글자에 자신의 소속, 여기 이거는 유는 소속 유입니다. 대명조선국에 소속된 신하 홍익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홍익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익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으로 들어왔습니다. 홍익한 조선시대의 장령, 평양, 부서윤 등을 역임한 문신. 그럼 정확하게 인조실록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1586년에 태어났어요. 163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생애 및 활동사항을 보면요. 1615년에 생혼이 되고 1621년에 알성문과에 급제, 그 다음에 1624년에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자서를 거쳐 1635년 장령이 되었다. 야, 장원 급제하신 분이네요.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시하는 모욕적인 조건을 내걸고 사신을 보내오자 제호를 참칭함 죄를 문책하고 그 사신들을 죽임으로써 모욕을 씻자고 상소하였다. 마침내 그 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최명길 등의 하위론을 극구 반대하였다. 정확하게 조선의 신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대명조선국 유신 홍익한. 정확하게 조선의 신하인 홍익한이 본인은 신하다, 소속된 신하다. 누구에게? 대명조선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명조선국이라고 했죠. 명나라 조선의 신하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척하사의 평화를 배척하는 뜻은 영력 가진 낱낱이 진술할 수 있다. 이 단어음 불상 간효. 그러나 단어의 음이 서로 갈래대로 통하지 않으니
감히 문자로 공백한다. 문자로서 적어낸다. 부사해지내. 무릇 사해의 내에서, 이 사해라는 것은 동해, 서해, 남해, 북해를 말하는 거죠. 계하위 행제. 모두가 행제가 될 수 있다. 이 천하 무양부지자의라. 그러나 천하에는 아버지가 둘인 자식은 없다. 조선 본이 예의 상상. 여기서 조선이라고 해놨죠. 이 조선은 대명조선국을 약칭입니다. 조선 본이 예의 상상. 이거는 조선은 대명조선국은 본래 예와 예의죠. 예와 의로움을 서로 간에 숭상한다. 간신 유의 직절 위풍. 간신은 오로지 위풍 바람 앞에 직절 바로 변절한다. 고로 그러므로 상년 춘에 작년 봄에 적수언 책지임. 적재적소에 받았다. 언책지임. 언책의 임무를 받았다. 홍익한 본인이 언책의 임무를 받았다 이 말이죠. 문 들으니 김국 장투명 칭제. 김국일 수도 있고 이건 금이라고도 하죠. 금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은 금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금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국의 장군이 투명 맹세를 벌였다. 그리고 칭제 황제라 칭한다. 고 문 들었다. 금국의 장군이 맹세를 던져버렸다. 맹세를 던졌다. 바로 바람 앞에 변절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로 금국의 장군은 간신이다 라는 뜻이죠. 금국의 장군은 신하인데 간신이라는 뜻이죠. 그런 간신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다고 들었다. 심의위 마음으로 생각한데 약과 투명. 만약 맹세를 던져버린다면은 즉시 절행제야. 즉시 곧바로 행제를 단절한 것이다. 약과 칭제. 만약 항제라고 칭했다라면은 즉시 이천자야라. 곧 두 명의 천자가 있는 것이 되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은 천자가 아닌데 황제라고 칭했다라면은 그 황제가 천자라는 뜻이고, 조선의 천자가 원래 천자고, 지금 금나라의 장군이 스스로를 천자라고 칭하면은 천자가 두 명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조선은 맹나라이고 대명 정식 명칭은 대명조선국이고, 이 대명조선국의 황제고 바로 천자라는 뜻이죠. 문정지내 하나의 조정 안에 영유절행제제 행제 간에 절교가 있으면은 이 편안함이 있겠는가. 복제지간 천지간에 영유이천자제 두 명의 천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두 명의 천자는 이 하늘 아래에서 있을 수가 없다. 천자는 오로지 한 명이다. 그 한 명은 대명조선국의 황제이고, 대명조선국 바로 홍익한이 모시고 있는 황제가 오로지 유일한 천자이다. 그런 뜻이죠. 황금국 지어 조선.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알아야 됩니다. 조선에 대해 금국은 주인공이 금국이죠. 금국은 신유 교린 지약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 이선배지.
그러나 먼저 배신했다. 예. 새로운 조약, 조선과 새로운 조약을 맺고 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먼저 배신했다. 누가? 금나라가. 자, 대맹지어 조선. 여기서 갑자기 대맹지어 조선, 이게 이상하잖아요. 여기 지금 대맹과 조선은 하나입니다. 대맹조선국, 대맹조선이죠. 그런데 여기는 대맹과 조선을 갈라 놓았죠. 여기 바로 조작입니다. 이렇게 조작인지 아닌지를 찾아내고 가려낼 수 있는 게 역사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조작되어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조작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모사꾼들입니다. 조작에 가담한 거와 똑같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명조선국 이렇게 해가지고 대명조선이 하나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천자국이고 황제국인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명과 조선을 갈라놨죠. 조선에 대한 대명은, 이 대명이 왜 나옵니까? 지금 조선과 금국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명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대명조선이 하나인데 하나를 이렇게 이어서 분리시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태백산 사고본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자, 하물며 황금국 지어 조선 이래 냈죠. 조선에 대한 금국은 해 나왔죠. 그러면 이와 똑같은 반대말, 금국에 대한 조선은 하고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은, 자, 여기 대맹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대맹이라는 거는 대명조선국의 준말입니다. 대명조선국을 줄여서 대맹이라고도 하고 조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명지어 금국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뒷자를 보겠습니다. 지어 조선, 이 뭔 말입니까? 이 조작이죠. 조선. 대맹지어 금국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문맥상 무조건 금국이 나와야 됩니다. 금국이 나와야 되는데 조선이라고 해놨어요. 대맹조선, 대맹이 조선이고 조선이 대맹인데 대맹지어 조선, 이 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조작이죠. 이걸 찾아내는 게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나오는 조선이나 그 전에 금국 지어 조선 할 때 조선가는 글자 자체가 조작된 흔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조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선. 지금 옆에 있는 글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글자가 크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위에 십자가는 매끄럽지가 않죠? 이렇게 간머리에다가 밑에 점을 찍은 그런 형태입니다. 선을 똑바로 찍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간머리에다가 뒤에 다시 점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1은 괜찮고요. 뒤에 십자도 괜찮아요. 자, 월. 자, 월조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뿔각자에다가 밭전자에다가 점이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점을 보니까 점이라기보다는 줄 같습니다. 이렇게 줄을 꺼놨죠. 4번의 줄을 꺼놨습니다. 이렇게 길죠. 점이 아니라 짧은 줄 같습니다. 쫙쫙 꺼놨죠. 방향도 하나는 이렇게 가고 나머지 3개는 반대 사선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자가 아주 큽니다. 쫙 들어찼어요.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금국에 나오는 조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금국, 지어, 조선. 자, 여기 조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머리에다가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군더더기 없이 쫙 십자가 모양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자, 월자도 아까는 좀 안쪽에 있는 이 작대기가 우둘투둘 했는데 이거는 쫙 그대로 끼워졌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름답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선을 보겠습니다. 불각자의 밭전자 아주 제대로 됐고 점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는 짧은 작대기를 끄은 것 같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사선으로 점이 찍혔습니다. 점. 양자 그리고 삼수변에 작대기를 끄는데 이 작대기는 똑바릅니다. 아까 거는 약간 울퉁했죠.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원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조선 아름다운 글자 보시고요. 자, 여 조선 한번 보세요. 이 같은 글자입니까? 여기에 점 보세요. 4개의 점. 이게 점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그리고 사선 방향도 제일 앞에 거는 직선으로 껐고 나머지는 사선으로 껐죠. 그리고 여기에 삼수변에 작대기 끄는 거, 이 작대기도 삐뚤빼뚤합니다. 이상하죠? 똑바르지가 않아요. 자, 위에 십자 모양도 간머리에다가 밑에 점을 찍은 그런 형태죠. 이렇게 쫙쫙 꺼야 되는데 다르죠? 글자가 다르다는 걸 알습니다. 월자도 이 또 두 번에 나눠서 끄은 것 같죠? 한 번 껐다가 다시 끄은 거. 이게 바로 조작이죠. 이런 부분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작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역사학자들의 임무고 역할이죠. 문맥상 금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금국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명하면 이거는 대명조선국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대명은 지어 금국. 왜냐하면은 바로 앞 문장에서 조선에 대해서 금국이 어떤 행태를 했냐, 어떤 짓을 했냐. 그러면 반대로 그 다음 단락에서는 금국에 대해 조선이 한 짓을 또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쌍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뜬금없이 저 다른 제3자의 나라가 끼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대명조선국이 금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뭐가 있었냐. 자소지연, 작은 은총이 있었다. 금국에 대해서 조선이 소소한 은총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심결지, 이것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결되었다. 소소한 은총들을 옛날부터 줬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깊이 있는 매점이 되었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런즉 망심결지 대언, 이런 큰 은혜를 왜 저버리느냐, 이제 꾸짖는 거죠. 수선배치 공약, 먼저 이 공약을 배신하느냐, 금국을 꾸짖는 거죠. 어리 이치에도 심이 불건 가깝지 않다. 이치에도 맞지 않다. 어의 심부당, 이치에도 심이 부당하다. 고 수근차의 코로 맨 먼저 건의했다. 이 의제를 건의했다. 욕수 예의자, 예의를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시신직이, 이것은 신하의 직분이다. 기유타제,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단 신자분의, 다만
신하와 자식의 분의는 마땅히 당진 충효, 마땅히 충효를 다하는 것이다. 이 상류 군친, 위로는 군가 임금님과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뒤로 나오는데요. 위로는 임금과 어부가 있으나 모두 보호하여 안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왕세자와 대군을 포로가 되게 하였으며 노모의 생사도 알지 못한다. 진실로 쓸데없는 상소 한 장을 올림으로써 가정과 나라의 패망을 초래하였으니 충효의 도리로 헤아려 보면 비로 썰어버린 뜻이 없어진 것이다. 나의 죄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죽어야 하고 용서될 수 없다. 비록 만분을 도륙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달게 받을 뿐 이 밖에 다시 할 말은 없다. 오직 속히 죽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홍익환의 졸기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자, 이 홍익환은 팽양 부윤까지 했죠. 홍익환은 대명조선국의 고위직 신하였습니다. 이런 신하가 정확하게 자신의 소속을 밝혔습니다. 대명조선국 유신홍익환.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태백산 사고본을 일본이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넘겨줬는데 어떤 것을 조작했는지 그 중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작한 걸 찾아냈죠. 바로 이 부분이죠. 금국지어 조선. 조선에 대해 금국이 한 짓은 신유교린지약. 새로운 조약을 맺고 이선 배지, 이것을 배신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금국이 한 짓이면은 반대로 금국에 대해 조선이 한 짓은 뭐냐 하고 나와야 되죠. 그러면 대명조선 지어 금국이 나와야 되는데 금국 대신에 조선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원본을 보니까 조선이 아주 조잡하게 새로 끼워 넣은 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이 글자는 앞에 나오는 글자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선과 확연하게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조선은 다른 글자들과 크기도 똑같고 그리고 글자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글자체가.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조선, 이 조선은 새로 조작해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국을 지워버리고 조선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자 자체가 주변 글자보다 더 크고 그리고 글자 자체가 완전히 필체가 틀립니다. 금국은 천자의 나라,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장군이다. 문정지내죠. 한 가정이나 한 조정 안에 적시 2천자야라. 적시 2명의 천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나라와 대명조선 간에 조정이 하나라는 뜻이죠. 조정이 하나예요. 그러면 천자도 하나여야 되는데 천자가 2개가 된다. 그러니 금국의 장수가 황제라고 스스로 칭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금국은 뭡니까? 대명조선국의 제후국이구나. 지방 군사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은 장군,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명조선의 지방 장수라는 거죠. 이 금국은. 지방 군사 집단의 이 장수가 자신의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는 거예요. 칭제. 그러니까 지금 홍익환이가 야, 그 뭔 소리 하냐. 야, 너는 황제가 될 수 없다. 어떻게 2개의 천자가 있을 수 있냐. 한 조정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거죠. 역사학자들은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국어 공부를 좀 제발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이 보세요. 금국 지어 조선. 지금 조선과 금국 간에 지금 이렇게 신랄하게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명 뜬금없는 제3자인 나라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대명은 바로 대명조선을 얘기하고 여기 지어
여기 건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역사학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태백산 사고본 인조실록으로 본 조선은 정식 명칭이 대명조선국이고 황제이며 천자국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